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테슬라의 미래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맞는지,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 파트 4 이후에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이게 대체 뭘까요? 네, 인공지능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로보택시, 또 에너지 사업까지 정말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최신 계획이랑 여러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테슬라 가치를 둘러싼 이 뜨거운 논쟁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역시 머스크가 테슬라를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하고 로보틱스 기업으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아, 정체성을 재정의한 거군요. 네, 이건 그냥 선언이 아니고요.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으니까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어디서 찾을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인 셈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치 평가가 엄중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고평가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고요. 네. 근데 또 AI나 로봇, 이 미래 잠재력을 보면 수조 달러, 가치도 가능하다 이런 시각이 강하게 맞서고 있죠. 야, 수조 달러요? 결국은 이제 머스크의 비전을 얼마나 믿느냐 이런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비전의 최전선에는 역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 테슬라 가치의 80%를 차지할 거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왔으니까요. 80%요? 엄청나네요. 네, 2025년에 수천 대 생산하고 2026년에는 대량 상용화하겠다 이런 로드맵도 공개했고요. 최근에 공개된 그 젠3 로봇이 물건 옮기고 요가 자세하고 이런 거 보면 기술이 발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시연 영상 보면 그렇죠. 대당한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에 연간 100만 대를 팔면 10조 달러 시장이 열린다. 이런 계산도 내놨습니다. 와,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시연 영상, 그거 원격 조작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고요. 아, 네, 봤어요. 기술적인 난제들, 예를 들어서 모터가 너무 뜨거워진다거나 배터리 효율 문제 같은 거요. 그리고 핵심 인력이 나갔다는 소식도 계속 들려오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옵티머스의 진짜 가치는 그냥 로봇 팔아서 돈 버는 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테슬라의 그 핵심 철학 있잖아요. 기계를 만드는 기계. 네, 생산 공정 혁신. 그렇죠. 생산 공정 자체를 혁신하는 데 강점이 있는데 옵티머스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로봇 자체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그 로봇을 테슬라 공장에 투입해서 전체 생산성을 확 끌어올린다. 아, 단순히 사람 노동력 대체가 아니라 테슬라 사업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옵티머스가 이제 물리세계의 AI라면 움직이는 AI에 대한 야심은 역시 FSD, 완전 자율주행하고 로보택시 비전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건 테슬라한테 굉장히 수익성 높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고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 라이다 쓰는데 테슬라는 카메라 영상만으로 주행하는 그 비전 온리 방식을 계속 고집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미 400만 대가 넘는 실제 테슬라 차량에서 어마어마한 주행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아, 실제 데이터가 쌓이는군요. 네. 그리고 이걸 도조라고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슈퍼컴퓨터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에 돌아다니는 모든 테슬라가 FSD 성능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 데이터 수집 방식이 참 독특해요. FSD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동시에 그걸 산 사람들을 베타 테스터처럼 활용해서 실제 도로 데이터로 엄청나게 모으는? 네,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FSD는 운전자 개입이 꼭 필요한 레벨 2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직은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죠.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또 나라마다 다른 복잡한 규제 문제, 이런 것도 여전히 큰 숙제고요. 네, 쉽지 않겠네요. 그런데 이런 옵티머스나 FSD 같은 어마어마한 연구개발 투자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게 의외로 지금 돈을 벌어다 주는 건 테슬라 에너지 사업입니다. 아, 에너지 사업이요? 그 가정용 파워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파워월도 있지만 특히 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부르는 메가팩의 수익성이 아주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메가팩이요? 네, 추정 마진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작품치고는 정말 대단한 수치죠. 와, 50%?
그 정도면 거의 소프트웨어 수준인데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늘고 또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많이 먹는 시설이 계속 증가하니까 ESS 시장 자체가 연 10% 이상 빠르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하,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15%, 북미에서는 39% 정도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이 결국 옵티머스나 로보택시 같은 미래 기술 개발에 자금을 대는 뭐랄까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미래를 위한 자금줄이군요. 네, 물론 중국 경쟁사들이 워낙 거세게 추격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변수는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머스크가 이끄는 다른 회사들, 스페이스X나 XAI 같은 곳과의 시너리도 빼놓을 순 없겠죠. 당연하죠.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스타링크는 먼 미래에 FSD 데이터 전송에 쓰일 수도 있다는 잠재력이 있고요. 아, 통신망으로요? 네.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쓰인 강철 합금이 우주선 스타쉽에도 적용됐다. 이런 기술 공유도 있고요. 흥미롭네요. 또 머스크의 AI 회사 XAI가 개발한 언어 모델 그록 있잖아요. 네. 이게 최근 테슬라 차량이 탑재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소식 들었어요. 이게 FSD의 비전 시스템, 그러니까 카메라로 세상을 보는 능력하고 결합되면 단순히 사물을 보고 피하는 걸 넘어서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실물 인공지능, 피지컬 AI로 나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바로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막 얽혀 있으니까 테슬라 가치 평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맞아요. 분석가들 의견도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신사업 잠재력을 아주 높게 봐서 목표 주가를 $548로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전기차 경쟁 심화 같은 걸 이유로 $275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같이 내놨어요. 한 보고서 안에서요? 네, 또 인베스팅컴 같은 곳은 그냥 펀더멘탈 분석 기반으로 $256 정도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정말 차이가 크네요. 결국 이 모든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믿음을 주느냐, 이게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테슬라의 가치는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를 훨씬 넘어섰다. 옵티머스의 성공적인 상용화, 로보택시 비전 실현, 에너지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이 모든 걸 묶는 머스크 생태계의 시너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머스크의 그 강력한 리더십, 비전 제시 능력, 이런 건 분명 혁신의 원동력이죠. 이른바 머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발언이나 잦은 약속 지연, 또 핵심 인재 관리 문제 같은 소위 오너 리스크 또한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게 참 양날의 검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테슬라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항상 같이 가는 이유입니다. 결국. 재무제표나 기술 로드맵 이런 걸 넘어서는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미래는 AI 로봇 개발부터 궁극적으로는 화성 이주까지 꿈꾸는 일론 머스크라는 한 인물의 이 거대한 서사를 과연 세상에 얼마나 믿고 따라가 줄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